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이니까요. 2024년 보호목권 전망 IFRS 17 도입 1년 최우선 과제는 투자 리스크 관리. 김수영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약한 내용은 보험 부분 손익은 다소 안정적, 불안한 곳은 투자 부분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IFRS 9 투자 부분 변동성 확대, 리스크 관리 중점 이렇게 요약을 했네요.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 그 계약 유지율이 새 수익 지표로 떠오른 보험 계약 마진 규모와 변동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되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긴 됐지만은, 계약 기간 전 기간에 걸친 보험 순익을 나눠 인식하는 제도적 특성상 보험 부문의 단기적 변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기존 회계제도 IFRS 4에서는 장기 계약을 일시의 수익으로 인식했지만은 요 IFRS 17이 도입이 되면서 매 기간에 따라 나눠 인식하는 만큼 보험 부분 손익 변동이 이전처럼 큰 폭으로 오르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마치 그 수주 산업에 이 보험 계약한 것도 수주를 한 거로 보면 되죠. IFRS 1115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저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가 이제 그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계약 자산에 대해서는 스루프트 회계 분석에서는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도 통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KT 같은 데죠. SKT 이런 데는 그 약정 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약 자산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에 걸쳐 계약 기간 동안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인데, 약간 그 또 수주 산업하고는 또 수익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그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수익으로는 바로 인식을 안 하고, 실제 휴대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쓰는 만큼 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기 값은 그 이 휴대폰 가격에 일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매달 갚아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통신료를 비싸게 낸다 그러지만 거기에는 이제 전화기 값도 조금씩 빠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갈아타면은 더 싸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그 회계 기준이 변경된 게 2023년도부터 적용됐다니까 2023년 연간 거를 좀 봐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그 보험업 샘플로 몇 군데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동기가 발생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IFRS 9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험사의 수익 구조는 크게 보험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구성된다. 금융업은 이제 보험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대여, 대출과 그 예금, 예대라고 그러죠. 예대 부분과 투자 부분으로 이렇게 또그 금융업은 그렇게 되겠죠. 거수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금 등 책임준비금 및 사업비로 책정하고, 남은 보험료는 유가증권에 투자되는데, 작년부터 IFRS 17과 함께 IFRS 9가 도입이 되면서 투자 부분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러면은 그 IFRS 17은 보험부채에 관한 규정이고 IFRS 9는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 기준인데 어, 이 보험부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익이 인식되는 거, 그게 이제 기간에 걸쳐서 그런 거 하고 금융자산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그 평가 손익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그 처분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는 손익으로 회계상으로만 평가 손익으로 해서 이제 손익을 나타낸다. 이건 금융업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업의 부문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이 투자 부분은 저는 크게 그 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은 시청자의 요청으로 그 스루프 회계를 그 보험업으로 한번 해주시면 어떠냐고 해서 한번 그냥 해봤어요. 이 사전에 지금 이 올해 아니 작년 2023년 그 이 보험 부채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그 회계 처리 기준이 바뀐 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뭐 몰라도 그냥 이해는 다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고 자산이 없는 한은 이제 원가 회계나 그 스루퍼트 회계나 영업 손익은 뭐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표기 방법이 틀린 거죠. 그 스루풋은 어쨌거나 수익 그 영업 수익에 비례해서 변동하는 변동비를 뭘로 볼 거냐. 그래야 이제 스루풋이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발견이 없다. 영업 수익에 비례하는 게 전혀 없다 그런다면은 아니 그냥 그 원가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보험업계도 분명히 변동비는 뭐냐 그러면은 어, 보험 금액을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건들이 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 보험금 자체 나간 게 이 수익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서비스업에서는 이 어쨌거나 이렇게 평가에 의한 이익이 났네 안 났네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현금주의로 봤을 때 현금으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스루프테가 그 하나 더 준비한 것은 아트만 알고리즘이라고 현금 평가 지표를 음, 분석을 해서 또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제조업에서도 지금 분석해서 스루프만 얘기를 헐레다가 다른 부분도 또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현금 재무지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잉여 현금 흐름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 제목은 제가 좀 뽑은 겁니다. 디프레이션 시대에 뜨는 현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김세린, 김영리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만 원 내면 세끼 가능, 손님들이 가격 올리라고 난리예요. 외식 물가 고공행진 속 착한 가격 없어 눈길. 지역 평균가보다 20% 내지 30%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정부는 외식 부담 덜 것이라고 해서 1만 개 확대 계획이다. 1인 가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 실태 파악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군데 취재를 했지만은 한 군데만 그 내용을 가져왔어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송칼국수집을 운영하는 60대 전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전 씨는 잔치국수 3,000원, 송칼국수를 5,000원에 판매 중이다.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부지런하고 그러면은 된다. 되는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주로 저와 같은 노땅들이 이제 많이 와서 드시죠. 젊으신 분들도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말끔하게
또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그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노인 천국은 종로 상가 탁골공원서부터 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많이들 그 유튜브에서도 소개들을 하고 있다고요. 싸고 저렴하고. 근데 그런 데보다 더싼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술은 좀 안 팔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착한 가격업소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을 제 그 고정관념이 이렇습니다. 저는 고정관념이 사고방식이 생긴 게, 착한은 싼 또는 저가로 용어를 변경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용어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씌운 좌파들의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살당한 박원순 씨가 그 아름다운 가게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착한이라는 용어들이 그 문재인 정권 때나 잠깐 좌파 정권 때가 그 집권을 하면은 이런 용어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말입니다. 착한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타 식당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다. 음? 그 중의적인 표현들을 써야지. 싼 또는 저가, 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저는 제 견해를 얘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유사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그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저 같은 시각으로 보면은 한번 좀 재밌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브랜드 버거 브랜드 신세계 푸드를 운영하는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경쟁 브랜드인 KFC 제품을 추천한 게시물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민성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KFC 치킨 박스를 올리며, 얘들아, 형 저녁으로 KFC 먹는다. 형 후배가 여기 사장인데 이 친구 온 뒤로 많이 바뀌었어. 너희들 한번 먹어봐 라고 썼다. 그러면 그 KFC 사장이라는 후배가 신호상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세계 이마트 24에서 정부회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그러고, 여러 군데를 좀 그 이렇게 그 거치면서 실력이 쌓여가지고 현재 KFC 코리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데만이 아니고 농심사랑도 표현해봤고, 뭐 다른 데도 좀 그렇게 그 재계 셀럽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처럼 노브랜드 대 KFC 하면은 저가 대 상대적 고가로 생각이 됩니다. 그 요걸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상대적 저가 대 고가. KFC가 그 싼 거냐 비싼 거냐. 일단 닭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 먹어보면은. 아, 잠깐 어쨌든 그렇습니다만, 노브랜드를 착한 가격이라고 이 기자들은 또 얘기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노브랜드가 다른 그 햄버거보다는 더 싸죠. 제가 한 두 번 먹어봤는데, 그 워낙 그런데 그 입이 밴 맛이 밴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냥 한번 동네에서 새로 생겨가지고 먹어봤어요. 향후도 이런 게 있으면은 그 노브랜드 거 한번 더 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좀 나긴 나는데, 노브랜드를 착한 가격으로 말하는 언론은 절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대로 상대적으로 싸다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게 착한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디프레이션 시대 때는 아예 그 럭셔리한 고가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평민들이 서민들이 먹는 저가, 이렇게 이것도 극단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 30년 갔죠? 그 다이소라는 게 왜 생겼겠어요? 그리고 뭐 의류 그 싼 거 그런 데가 왜 생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싸게 팔면서도 마진을 남기면서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됐죠. 그래서 여기 표현한 대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태형건설인데 좌우한 압박이고 뭐를 떠나서 이 워크아웃이라는 게 신사협정이니까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태형건설에 아, 그 TY 홀딩스가 그 890원 완납했다는 뉴스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요건 다른 뉴스로 그 태형 오너가 윤재현 씨라고 창업자의 따님이었던 모양인데 그 SBS는 지분 담보로 TI 홀딩스에 330억을 대여하겠다. 뭐 하나 그 계열사 팔아가지고 이제 그 나눠 가진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관 담보를 잡고 그렇게 해서 에, 그 TI 홀딩스에 330억을 또 좀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태영 지주사 지분 내놓기로 가닥 채권다 이행 여부 지켜볼 것 이렇게 해서 또 나왔습니다. 자구 계획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요게 그 실행을 다 옮겨 가지고 워크아웃이 진행이 될지 또 계속해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MMT 해도 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멍자들이 외면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실패한 사실. 지병사 온라인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글을 기고하신 분은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라는 사람입니다. 어, 어저께인가? 어저께도 그 제가 무슨 충분 조건 논리 도구로 쭉 그 설명한 것도 이 사람의 그 글이었던 거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MMP라고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이제 궁금증인데 그 모든 그 모니터리 시리얼이 해가지고 현대 화폐화 이론했는데 현재 일본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고물가가 멈추지 않는다. 임금이 좀 올랐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그러고 고물가 인플레가 조금 되니까는 임금 오른 거가 이제 다 그 이 삭감이 되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일일이 읽어본다 그래도 뭐 참고적으로 그 어떤 그 소양거리로는 충분히 읽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굵은 글씨로만 보면은 MMT는 국채로 재정 지출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 그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자국 통화로 표시되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한 전제 조건이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한 이라는 주장을 뉴욕 주립대 스테파니 켈튼 교수에 의해서 제창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MT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재정을 늘리는데 돈을 푸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성립되지도 않는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은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풀이해 나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코로나 회복 위해서 돈이 풀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현재로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추가적으로는 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도 이제 그 물가 상승 가속화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게요. 지금 조금씩 태동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대량의 국채가 발행이 인플레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럼 뭐냐? 미국하고 틀려가지고 자, 이 코로나 대책에서 가장 큰 것은 정액제로 돈들을 다 줬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 제외 외국인한테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 형평스럽게 해줬는데 에, 저축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안 쓰고 미국은 그냥 뭐 꽁돈 생겼다고 해서 그냥 흥청망청 써대고 그래서 경기가 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기업 둘째로는 일본 기업이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생산성 하면 일본이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어, 그 수요가 확대되지 않아 가지고 그 물가가 그렇게 안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MNT를 해서 좋은 일은 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현대 화폐 이론을 적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해서 쭉 이렇게 그 소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글들이 나오면은 일본의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야후제팬 운영하는 게 50%는 그 네이버죠. 네이버고 그다음에 손정희 씨가 하는 거니까 음, 우리나라가 빨리 거기 가서 그 선점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야후 재팬을 좀 보게 된 거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자관 이웃나라 뉴스 또 일본에서는 중국 뉴스도 많이 그 나오거든요. 그래 한중이 삼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일본과 중국에 대한 뉴스들을 언론기관들이 왜 안 다루나 몰라요. 어느 정도 나오지만은 말하자면 눈에 쉽게 띄는 그 전면에는 뉴스 제목이 안 나오고 혹은 날 뭐 여야 치고받고 뭐 이런 얘기들만 주로 하고 선정적이고 뭐 이따위 것만 하는 수준으로 국민을 속된 말로 개돼지로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을 낮은 언론기관이 그 저희가 그리고 또 일본 자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한국 언론이 작용화됐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또 주요 댓글을 압축해서도 표현해주고 있어요. 경제 성장이 정책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뽑았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검토하고 기업 내부 유보를 활용해야 된다. 기업 임금은 안 올리고 왜 기업 유보는 계속 들리냐? 그러니까 크게 뭐 투자는 안 하지만은 벌어서 그 다음에 어디 투자를 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투자할 때도 없는 그러면 그런 돈으로 월급도 좀 올려주고 그러지. 근데 기업은 또 기업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내부 유보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하는 건 이 잉여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남은 돈들을 무슨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또 어디 뭐 외국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국민은 가난해도 국가는 튼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간 그 이렇게 그 댓글들을 다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댓글 다는 수준들 보면은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것들이 뭐라고 시부리고들 그 써놨는데 반말짓거리고 또 알지도 못하는 글자로 그리고 외국 놈들이 한국말 못하는 놈들이 주로 그러면 중국 그 우마이당 같은 놈 새끼들이나 또 이런 여론 조작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알바생들이 댓글 부대로 나서 가지고 여론을 마치 그 하는 식으로 국민의 수준을 아주 저질로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그래서 온 국민이 그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가지고 정치 혐오증을 일으키게 만드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그 써보면은 높은 수준의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그 일본이 우리보다는 엄청 선진국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평균 임금이 올라섰다고 일본을 따라 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일본 내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는 뭐 자기네들이 낫지 않느냐고 구구절절히 이상한
논리를 피는 글도 소개를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거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보기를 하냐, 한일 간의 관계를 이런 생각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뉴스에 대해서도 일본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지득되는 정보가 꽤 있어요. 북한 내부 김정은 정권 파격 10배 넘는 임금 인상 두 번째 그림 모양인데 수입이 늘어나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해서 목적은 칼로리 통치다 해고 그 기사를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강지원과 이시마루 지로라는 사람이 아시아 프레스라는 데서 했는데 북한 지도를 그 일본에서 제작한 북한 지도를 소개를 했고 어쨌든 그 이 북한에 대한 특징을 좀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그러면은 직장에 이제 나오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통제 경제가 좀 힘들어서 옛날에 그 이 뭐 그 이 보따리 시장인가요? 그 시장 경제를 일부 그 허용을 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인용을 안 했지만은 월급 왕창 올려주면 이제 그 제조업체나 이런 데 직장에 열심히 나가라. 그리고 이제 식량도 열심히 사라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군량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또 꽤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올라도 뭐 그렇게 좀 뭐 안심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최근 찍힌 사진인 것 같죠? 큰 눈이 오는데 그 위대하신 지도자로서 어딜 그 저기 김정은이가 우산도 안 쓰고 그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떨거리들이 우산을 썼다간 이건 난리 나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쇼잉할 수 있는 얘는 뚱뚱하니까 김정은이는 뚱뚱하니까 추위에도 잘 견딜 거예요. 그런데도 옷을 두껍게 많이 잘 입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그 상징적으로 그 보여주기 위한 꽤 그 옷에 그 눈이 많이 이렇게 묻힌 거를 보면은 쌓인 거를 보면은 상당히 뭔가 시찰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경청하고 얘네들은 필히 수첩하고 볼펜 요거 열심히 적는 거. 참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에 진짜 이상한 나라에 이상한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프레스는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중국 휴대전화를 북한에 반입해 누군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러게 이거는 공짜로는 안 해줄 거예요. 자기도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런 정보들을 뉴스 정보들을 빼내고 있다. 요거 계속해서 요즘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서에서부터 그 호남 지방에서부터 쭉 발전 루트 향후 이 나선 때까지 쫙 지금 어, 휴전 70년에 70년이 돼서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뭐 그런 건데 이 서해안 루트를 하게 되면은 발전 루트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런 향후 70년 지나서 그거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살 수 있는 시기 때까지 한 함흥 정도까지는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평양 정도 거는 또 가야 되지 않겠냐. 산업 그 발전 루트가 말이죠. 이런 그 개인적인 꿈을 꿉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중동 대응에 쫓기면 동아시아의 전략적 공백, 조선 유사도 현실화. 요럴 때 얘네들은 이제 조선이라는 용어를 아직도 안 했는데 그냥 한반도라고 그러지. 응? 뭐 아닌가 원래 이북이 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조선이라는 얘기를 쓰면은 음,
잠깐 뭐 지들이 그렇게 부르겠다면 불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테지마 류이치라는 사람하고 사또 마사루라는 사람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2024년 세계 정세 읽기인데 이 두 사람이 뭐 사회적으로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에 뭐 소개할 기분은 안 나고 결론은 뭐 이것저것 얘기해가지고 그 한국 전쟁 때 창설된 유엔군 후방사령부가 2007년 11월 요코타 기지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북한이 요코타를 공격하는 미사일 궤도가 빗나가 도쿄 도심에 착탄할 우려마저 있다. 이런 의견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일 동맹이 와해되는 악몽이라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기시다 정권이 그 자공연합이라고 그러면 자민당하고 공산당인가요? 그 연립이 붕괴되고 총선에서 무너지면은 일본 유신회와 일본 보수당이 약진하는데 우리는 포퓰리즘 하면은 좌파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쪽에서는 우파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정권 유지에서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여야나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렇게 되면은 잠깐 미일 동맹이 와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을 뭘 내고 있냐면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게 언제인지는 자기네들이 내부의 힘을 모은다면 동아시아를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말 연초에 향후 일본의 시대가 온다고 어,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 자기네들 국익이나 나라의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이겠죠. 누군들 뭐 진보든 보수든 다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은 똑같죠. 어, 근데 그게 진짜냐, 맞냐? 아니면은 자기네 이해 관계만 실속을 따지고 겉으로 명분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게 정치하는 새끼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 정치는 전문화된 것 같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또 정치를 한다니까 또 좀 성격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국회의원 완전히 싹 그 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쌍물갈이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집권 4선 보이콧 독재 강해질 수도 방글라데시 총선. 자, 집권 4기. 우리나라는 단임이죠. 대통령도 오죽하면 그렇게 헌법을 만들었을까? 자관, 방글라데시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였지? 그런데 이렇게 4선까지 하면은 독재가 강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그 총리가 여성분이시군요. 그 옛날에 동파키스탄이라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지도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 저쪽 파키스탄이 저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인도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 방글라데시가 이게 전체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가만 보면은 이 네팔 사이에 이게 인도가 그 부탄 사이에 해가지고 미얀마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이게 인도가 이렇게 돼 있네요. 방글라데시가 여기 미얀마 밑에까지 돼 있고 그래서 그 미얀마의 그 우익야족 그 학살 사건 이런 게 있는데 이 방글라데시 인도가 여기 이 미얀마 버마를 식민 지배했을 때 이 방글라데시 쪽인가 여기 인도 쪽 어딘가 로힝야족을 여기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인도가 상당히 여기 우측까지 미얀마 국경까지 접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 요거 확실히 맞겠죠? 여기 분명히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 어쨌든 어,
사선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서 독재가 될. 그래서 근데 정적 배제를 추진했고, 그 다음에 뭐 야당 쪽에서는 이게 뭐 부정선거로 해서 그 뭐 보이콧했다 뭐 이런 얘기. 투표율도 저조한데 그래서 당연히 뭐 떨어질 것 같다. 저기 그 당선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뭐라고 그러죠? 그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이제 그 이렇게 그 부정선거 또 독재 뭐 이런 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시 주석의 군부 숙청을 초래한 부패 스캔들에서 중국군은 연료 대신 물을 가득 채운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고 미 정보기관은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메트로 루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이 되면은 아주 나라 망칠 일이죠. 아마 그 숙청된 그 군부 이 우주군 아니 로켓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로켓 안에 그 연료가 아니고 물을 채워져 있고 연료를 어디다 팔아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시진핑 엉아가 그냥 얼굴이 험난한 그 상황일 때 거를 썼는데, 아니 그 인용을 했는데, 이게 나라 망하는 조짐이 이제 슬슬 보이. 아마 중국군도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네들 별별 일 없다. 저 시진핑이가 저거 괜히 그 미국하고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이 우리 어디 기름 팔아먹 연료를 미사일 연료를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건 뭐 망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해 자료는 항상 고정적으로 슬퍼 타임즈의 마인드를 계속 소개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